잠이 오지 않아. TV를 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별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펄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6월 16일입니다. 2025년. 비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꿉꿉합니다. 굉장히. 장마인가 보죠? 보통 이때가 장마인가요? 제주도 쪽에도 많이 온다고 하고요. 아무튼 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읽을 거고요. 최근에 재미있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사연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진실게임이라는 카테고리고요. 그 개뻥 사연하고 가짜 같은 진짜 사연, 진짜 같은 가짜 사연 두 가지를 이제 받아가지고 사연을 읽어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청자들하고 같이 한번 유추해보고 정답을 공개해보는 뭐 그런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사연을 받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진짜 사연만 오고 있어요. 지금 가짜 사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개뻥 사연 좀 많이 올려주시면은 제가 잘 섞어가지고 재밌게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왜 다 진짜임? 이회진? 그 가짜 사연 좀 많이 올려주세요. 자, 오늘 첫 곡은요. 비가 오니까 비에 관한 노래 하나 또 오랜만에 한번 듣겠습니다. 카우보이 비밥 OST 중에 레인 듣겠습니다. 네, 카우보이 비밥 OST의 레인이었습니다. 제가 한 20살 무렵에 이 노래를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스타크래프트를 소재로 한 만화를 올렸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처음 인터넷에 제 만화를 이제 올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만화에도 이 가사에 그 번역된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 이런 노래에서도 영감을 많이 얻고 이런 노래는 이런 장면에 어울리겠구나 이런 상상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쭈펄. 때는 제가 7살 무렵의 이불킥 사연입니다. 무척 어렸을 때라 기억이 어떻게 날까 하지만 잊을 수 없는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에 아직까지 그날의 제가 선명하게 느껴지네요. 제가 다니던 유치원에서는 7살 반이 되면 단체로 졸업여행을 떠났습니다. 부모님 곁이 아닌 곳에서 1박 2일을 보내는 것도 처음이었고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유치원을 떠나 밖에서 놀 수 있다는 것만으로 무척 들뜬 마음이었죠. 저희는 다 같이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맛있는 점심도 먹고 수목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아직까지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불킥 사연이 등장합니다. 수목원 내부에는 커다란 돔 형태의 공간에 자연 그대로의 상태처럼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귀여운 동물들이 살고 있는 형태였어요. 선생님을 선두로 저와 친구들은 한 줄로 나란히 서서 흙으로 된 산책길을 걸었답니다. 그때였어요. 퍽! 중간쯤에서 걷고 있던 제 뒤통수에 뭔가 축축하고 묵직한 것을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뒤를 돌아 상황을 파악했어요. 제 뒤에는 평소에 유치원에서 장난을 잘 치던 펄떡이가 바로 뒤에 친구와 깔깔거리며 이야기를 하고 있지 뭐예요. 저는 확신했어요. 아, 이건 펄떡이가 내 머리에 흙을 던진 거다. 저는 바로 펄떡이에게 왜 내 머리에 흙을 던지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펄떡이 녀석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 앞에 있던 선생님을 큰 소리로 부르며 선생님! 펄떡이가 자꾸 뒤에서 흙 던져요! 선생님은 걸음을 멈추어 저와 펄떡이를 함께 선생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선생님이 묻자 펄떡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호민이가 자기한테 흙 던진대요. 저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제 머리를 보세요. 여기 펄떡이가 흙 던져서 맞았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제 머리를 확인하고 웃음을 지으시며 호민아? 이건 흙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펄떡이가 던진 흙에 맞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맞았던 축축하고 묵직한 것은 바로 수목원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의 하얀색 배설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옆에서 억울했던 펄떡이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선생님과 함께 야! 어디서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화장실에서 머리도 감고 졸업여행을 잘 마무리했답니다. 이 사연의 제목을 정한다면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정도가 되겠네요. 펄떡아 미안해. 그 당시에 오해를 당했던 펄떡이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청곡은 그날 불청객처럼 제 머리를 찾아왔던 그것을 생각하며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신청하겠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참, 새똥. 저도 새똥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새똥 머리에 얹고 하루 종일 수업도 들었죠. 정말 재수 없는 날이었네요. 자, 처음부터 틀어드리겠습니다.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였습니다. 이 노래는 전주랑 간주가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베이스 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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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베이스를 배우게 된다면 이 노래를 꼭 연주해 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디. 설거지를 하며 펄밤 괴인 사연을 듣다 보니 문득 저도 누군가에게 괴인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마칠 즈음 문득 엄마가 생각났어요. 혹시 제가 엄마에게 유년기 괴인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들이 평범한 남자아이라면 한 번쯤 저지를 법한 일들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2남 중 둘째이고 모두 유치원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은 유치원 사연이 많네요. 에피소드 1. 부모님이 장난감을 사주시겠다며 백화점에 데려가셨던 날입니다. 장난감 스토어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요동치기 시작한 제 심장. 장난감을 고르고 그걸로 사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결제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흥분은 절정을 향해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결제가 끝난 장난감이 제품으로 인계되는 그 순간, 그 후의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증언에 의하면 장난감을 건네받고 너무 신이 난 제가 온몸으로 야라를 떨다가 백화점 진열장 모서리에 이마를 박아버렸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된 저는 찢어진 이마를 7반을 꿰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기억을 잃었던 저는 지금도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꿰맨 자국으로 남아 그날의 격렬했던 야라를 상상해보곤 한답니다. 에피소드 2. 유난히 눈이 일찍 떠졌던 부모님도 형도 모두 잠들어 있던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거실로 비적비적 걸어 나온 제 눈에 거실 탁자에 놓인 유리컵이 들어왔죠. 문득 유리컵은 얼마나 단단한지 궁금해졌습니다. 던져볼까? 떨어뜨려볼까? 아니야, 그러면 소리가 너무 크게 날 거야. 제 결론은 그래, 유리컵 위에 올라가 보자 였습니다. 잠시 후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제 비명소리로 고요한 주일 아침의 평화는 깨져버렸습니다. 역시 이후에 벌어진 일은 기억이 나지 않네요. 다행히 아무런 후유증은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후 성인이 되어 이 에피소드를 물어보니 당시 수술비가 꽤 많이 나왔다는 엄마의 소회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3. 그날은 외가 친척들이 놀러온 날이었습니다. 북적북적했던 분위기가 아직도 선명하네요. 옛날에는 장난감 로봇 같은 걸 사면 스티로폼 프레임이 들어있곤 했습니다. 왜인지는 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사촌 중 누군가 그걸 꺼내서 연필로 찔러가며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주저없이 동참했죠.
한 방, 두 방, 세 방. 횟수가 늘어갈수록 도파민 분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무아지경에 다다른 저는 손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연타를 날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스티로폼은 완전히 조사져 있었죠. 그런데 웬걸? 제 왼손에 한 줄기 빨간 선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도파민에 절여진 제 뇌는 연필에 찔리는 고통마저 잊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면밀한 부검 결과 저는 왼손 엄지 한 방, 오른쪽 무릎 한 방, 그리고 발바닥 두 방 중 총 4방의 연필빵을 셀프로 놓았더군요. 총 4방의 연필빵을 셀프로 놓았더군요. 도파민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아닐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임플란트 된 흑연은 아직도 제 몸에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이 에피소드를 들려주니 저 닮은 아들은 절대 낳으면 안 되겠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면 평범한 남자아이의 유년기에 해당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들 둘을 키우시느라 엄마가 너무 고생이 많으셨겠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네요. 참고로 저보다 형이 더 사고뭉치였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전화드려서 유년기 추억을 함께 떠올리며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신청곡은 AC/DC의 Back in the Black입니다. 진짜 지랄맞은 아이였네요. 채팅창에 지금 이런 사람도 결혼을 했어 라고. 그게 또 이게 자라면서 사춘기 지나고 그러면은 성격이 바뀔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창호 사범님도 그 별명이 돌부처인데 어렸을 때 에피소드 중에 뭐 원하는 장난감을 사지 못해서였나? 문방구 유리에다 머리를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충분히 뭐 어렸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흉이 지금도 남아있는 걸 보니까 그 만만치 않은 상당한 야랄은 야랄이었나 봅니다. 특히 연필로 찍었는데 그 흑연이 남아있다는 거는 그 타투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상처를 내서 거기에다가 이제 잉크 입히는 거잖아요. 이거 꽤 깊은 상처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디 그 2세는 아니 또 이세가 또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뭐 다 뭐 어렸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신청해주신 AC/DC의 Back in the Black 듣겠습니다. AC/DC Back in Black이었습니다. 이 기타 리프가 엄청 유명하지요. 징, 찌지징, 찌지징, 띠디디디디디징. 이게 엄청 유명하고 저 맨날 유튜브 쇼츠 보면은 막 베스트 리프 역사상 뭐 레전드 리프 뭐 10개 하면서 막 나오는 그런 거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항상 꼭 나오고 Sweet Child O' Mine 그 노래 있죠. 등등등등등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하고 그리고 에릭 클랩튼의 라일라 그것도 항상 나와요. 예? 아니 그 몰라요? 그 Sweet Child O' Mine 몰라요? 아이 그 들어보면 알아요. 제가 한번 틀어드릴까요? 이거 하고 그 저기 에릭 크립턴의 라일라라고 그것도 되게 유명해요. 그 한번 들어보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떠러더러더러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타 리프는 따로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타 리프는요. 마이클 잭슨의 블랙 오어 화이트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노래의 기타 리프를 제일 좋아해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듣고 갈까요? 마이클 잭슨의 블랙 오어 화이트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팔님. 변호사 시험 결과 발표일을 맞아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작년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던 이제 막 1년차가 된 변호사 펄떡이입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사실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순진하고 착한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너무나 순진하신 탓인지 아니면 운이 없으셨는지 연속된 사업 실패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저희 집은 꽤나 어려워졌습니다.
당시에는 학원에도 가기 어려웠지만 따뜻한 부모님의 관심과 주변의 도움으로 과외도 받고 열심히 공부를 했더랬지요. 정말 신이 존재하셨는지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희 집이 그렇게까지 가난한지는 모르다가 서울대에 다니면서 세상에 부자가 이렇게 많구나 하며 주변 친구들과의 비교로 인해 열등감도 느끼곤 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이후로 스스로 생활비를 벌며 지냈고 그렇게 저는 로스쿨에 진학하고 3년의 과정 끝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전문직 집단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직장 동료들과 저의 경제적 수준을 비교하게도 되고 그럴 때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스러운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저의 대학생 시절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게 되었는데요. 두세 달에 한 번씩 아버지 이름으로 입금된 10만 원, 20만 원의 용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돈이 들어왔구나 하고 별 생각 없이 받았던 돈이었는데 송금 메모에 항상 아버지가 펄떡이 화이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셨더군요. 왜 그런지 몰라도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셨던 것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서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모님의 묵직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유롭고 편안한 생활이 부모님의 검소하고 성실한 하루하루가 씨앗이 되어 맺은 결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첫 직장에 출근하는 날 아버지가 써주신 편지 일부분을 적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펄떡이 분들에게 제가 느낀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펄떡아, 너가 초등학교 3학년쯤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했던 때가 생각이 난다. 그때 너는 최선을 다해 달렸지만 3등으로 골인을 했어. 그때 아빠가 골인 지점에서 찍은 사진에는 네가 1등으로 달리고 있는 모습처럼 찍혔고 너의 뒤로는 2등, 3등, 4등처럼 보였단다. 무엇이든 시작하면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너의 모습을 아빠는 보아왔단다. 아빠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너에게 별다른 지원도 해주지 못했는데 네가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해결하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아빠가 미안하다 펄떡아. 새로운 시작을 축하한다. 사랑한다. 신청곡은 아빠의 최애곡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입니다. 이거 참 이거 뭐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됩니다. 변호사가 되셨으니까 갚아 나가는데 무리는 없으시겠죠. 아, 그리고 변호사라고 하셨죠? 저 쪽지 부탁드립니다.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은 제가 한 3번 정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좀 약간 주의를 집중해서 귀를 쫑긋 열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공시생 펄순이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연애가 너무 하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펄디한테 고해성사하려고 글을 써봅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25년 평생 그 흔한 짝사랑도 해본 기억이 없고 호감 가는 남성이 있더라도 연애 감정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그런 연애 세포가 다 죽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중요한 시기에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제가 한참 졸업 준비로 바쁠 때 부모님의 권유로 교회 여름 제자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부모님은 한 대학교의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나셨고 그 기독교 동아리가 캠퍼스 안에 세운 교회에 지금까지 다니고 계십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겉도는 것을 보고 아쉬우셨는지 저보고 갑자기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과 하는 여름 훈련 캠프에 참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극구 반대를 했지만 부모님의 뜻은 확고하셨고 꼼짝없이 10명 정도 되는 학생들과 함께 여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3살 어린 동생과 함께 방을 썼습니다. 이 룸메를 호미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호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기도 전에 제가 이 친구에게 꽂혀버렸습니다.
귀여운 외모와 차분한 목소리, 사람 마음을 녹이는 눈웃음. 진짜 모든 게 좋아서 얘랑은 무조건 베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이렇게까지 사람에게 끌려본 적이 없던 터라 저는 요령 없이 직진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많이 좋아한다. 사랑한다. 너 너무 예쁘다. 이렇게 숨쉬듯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이 교회 여름 훈련에 참여한 학생 중 저와 동갑인 한 남학생 A가 있습니다. 근데 이 A가 호미를 좋아하는 게 느껴졌고 호미도 그게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 망상인 줄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둘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 않아 둘을 볼 때마다 혼자서 속으로 뭐야 사귀나봐 를 외쳤습니다. 둘 사이가 너무 궁금했지만 저는 호미와 친해진 지 얼마 안 되었기에 조심스러워서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문제는 저도 그 남학생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끝나갈 때쯤 호미가 저에게 그 남학생과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호미의 남자친구에게 생긴 마음을 얼른 정리하고 둘 사이를 응원했습니다. 이 작년 여름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지금까지 연애 세포가 미쳐 날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미가 비밀 연애하는 걸 보는 것도 꿀잼이었고요.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좋고 편해서 인생 정말 재미없게 살던 저에게 꿀잼 이벤트를 선사해준 호미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지금 저는 호미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고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 호미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미가 너무 보고 싶네요. 펄디, 저는 연애 시작하는 것도 문제고 연애하면 그 사람과 잘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언젠가 사랑이 찾아오겠지요? 제 신청곡은 에드 시어런의 포토그래프입니다. 긴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편견이 없는 저로서는 이 캠프에 가서 이 사연자분이 여자지만 그 홈이라는 여자에게 이제 사랑에 빠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호미가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남자친구를 이제 사연자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를 했는데 지금 호미가 너무 보고 싶대요. 근데 편견이 없으니까 더 헷갈려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남자만 좋아하는데 호미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근데 왜 또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냥 호미라는 그 3살 어린 그 동생을 그냥 너무 좋아한다는 걸 그냥 과장되게 표현한 건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헷갈렸답니다. 아무튼 호미와의 사랑 응원하겠습니다. 자,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 듣겠습니다.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광고를 싫어하는 가수는 에드 시런이라고 지금 채팅창에서 수수께끼가 나왔습니다. 에드, 저 트위치 방송할 때도 에드 나오잖아요. 그 4,900원 구독하시면 에드 안 볼 수 있습니다. 에드 시런? 그럼 구독하십시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디. 저는 구독 시런? 뭐 괜찮습니다. 예, 농담이에요. 안녕하세요, 주디. 저는 지난번 펄님도 모르게 펄님의 사랑의 오작교로 이어진 커플 펄떡이의 작업을 받은 펄순이입니다. 아니 글쎄요. 그 펄떡이가 사연에 빼먹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요. 결국 제 손이 근질근질해져서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됐어요. 그리고 구라도 꽤 많더라고요. 어떤 사연이었죠? 기억이 안 나는데.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연이지? 저는 저의 사이드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면 어느 평범한 퇴근길 서점 한 구석에 앉아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띠링! 거의 울리지 않던 인스타 DM 알림이 뜨고 그 주인공은 펄떡이었습니다. 제 인스타는 비공개라 팔로우 신청을 아무나 받지 않는데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주펄님 덕후 느낌이 물씬 나는 게시물들이 있어서 괜히 정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팔로우를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흐르고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온 거였어요. 덕분에 위대한 개츠비를 알게 됐고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펄떡이는 사연에서 상실의 시대라고 했다죠? 사실이 아니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요? 아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계속 읽겠습니다. 저는 기분 좋은데요? 라고 답장을 바로 보냈습니다. 근데 펄떡이는 사연에서 몇 개월 뒤에 답장이 왔다고 했죠? 사실이 아니죠? 아니 답장 바로 보낸 거랑 몇 개월 뒤에 본 거랑 그게 크게 다른가? 심지어 오히려 늦게 답한 건 펄떡이었습니다. 참나, 책 이야기로 궁금하게 만들고 왜 답장을 안 한 다음 속으로 투덜거리면서도 남은 책을 읽으며 기다렸더랬죠. 집에 갈 즈음 다시 답장이 왔고 저희는 짧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펄떡이가 통천 팝업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회사 근처였고 저도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는 얇은 흰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긴 갈색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리고 두리번거리며 펄떡이를 만나러 역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다가오는 한 사람. 저 사람이구나. 사진과 똑같은 모습에 괜히 마음이 살짝 뛰었어요. 인사를 나누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데 펄떡이가 다급하게 펄순 씨를 기다리다 신기한 걸 봤어요. 보여드릴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고 따라갔습니다. 아니 글쎄 역 앞 상가 계단 한가운데에서 비둘기가 자고 있는 겁니다. 비둘기.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 여기 이 비둘기 좀 봐요. 신기하죠? 하면서 저를 가까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와, 지금 생각해도 또 어이가 없고 이 비둘기 보여준 사건은 아직도 제가 도대체 왜 그랬냐고 뭐라 하는 일입니다. 아무튼 그때 진짜 집에 가야 하나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주펄님 팬인데 설마 나쁜 사람일까? 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저 비둘기 무서워해서요. 신기하긴 하네요. 하고 예의상 사진도 한 방 찍어주고 얼른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주펄 굿즈를 사고 근처 초밥집에서 식사를 하며 펄떡이와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MBTI 얘기가 나왔고 펄순 씨는 T타입 싫어하시잖아요? 펄떡이가 물었습니다. 싫어하는 건 아닌데 친한 사람 중엔 신기하게 없더라고요. 라고 대답했더니 저는 진짜 F예요. 주펄님이랑 똑같아요. 라며 자랑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귀여운 거짓말이었죠. 진짜로는 새침 예민 대마왕 ISTJ였지만 펄떡이는 저에게 한없이 부드럽고 다정합니다. 저 ISFJ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좀 남자다운 타입의 여자랄까요? 게다가 연상이고요. 그런 저에게 펄떡이는 너무 귀여웠습니다만 동생 같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단 2번째 만남에 펄떡이는 저를 자기의 자취방으로 초대했습니다. 어쭈구리? 펄떡이는 이 이야기를 주펄님께는 비밀로 하자고 했지만 이런 소중하고 따뜻한 순간을 혼자만 간직하기엔 너무 아깝더라고요. 며칠 뒤 작은 자취방,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테이블 너머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펄떡이는 조심스레 리모컨을 내려놓고 영화 소리를 한 톤 낮추더니 숨을 한번 깊게 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작은 용기를 꺼내어 말했습니다. 펄순 씨랑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펄순 씨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요. 짧은 순간 방 안에 흐르던 공기는 마치 투명한 물처럼 고요하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하루가 그의 한마디로 인해 평생 기억될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소라면 쉽게 웃으며 넘길 수 있었을 고백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알고 싶었어요. 제 마음이 뭔지. 저는 아직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그저 펄떡이의 떨림과 따뜻한 눈빛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아주 천천히 서툴지만 서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펄떡이의 촉촉한 입술이 처음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심장이 찌릿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 둘, 겹겹이 두르고 있던 거리감을 벗어던지며 우리는 서로를 품었습니다. 서툰 손끝이 잠깐만요.
아니 이 수위가 잠깐만요. 제가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너무 야해. 여기 안 돼. 지금도 둘이서 가끔 웃으며 이야기해요. 그때 참 좋았나 보다. 물론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펄떡이는 제가 만났던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심으로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의 못난 부분까지도 아낌없이 품어주는 사람.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서툴게. 그러나 언제나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 제가 이 사연을 굳이 주펄님께 전하고 싶은 이유는 결국 주펄님 덕분에 이 모든 순간들이 제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댓글은 네가 달아놓고 왜 주펄덕이냐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유일하게 팔로우한 대흥행 작가과 함께의 작가 주펄님이 좋은 사람인 덕분에 그 주위에도 좋은 사람이 다가온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고마워요 나의 작은 아저씨. 그리고 펄떡아 누나가 정말 많이 사랑해. 신청곡은 더 볼룬티어의 썸머입니다. 그리고 울 애기가 준비하는 그 어려운 시험 이번에 1차에 붙었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들 시원한 여름 되세요. 또 사연 들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펄 화이팅!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채팅창 속도가 이렇게 빠른 건 처음 봤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사연을 읽느라 채팅창을 잘 보지 못했는데요. 진짜 계열받는다고요? 왜요? 좋은 사연인데.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읽다가 그만둔 부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브라라고 제가 이제 끝냈잖아요. 그래서 혹시 라이브로 이제 알아들으신 분도 있는데 그 부분만 읽어드리면 브라를 풀지 못해 헤매는 모습조차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정직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읽을 수가 없었어요. 뭐 그런 사연이었고요. 아무튼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 덕분에 잘 사귀고 있다는 거죠? 저도 기분 좋네요. 더 볼룬티어스의 서머 보내드리겠습니다. 볼룬티어스의 서머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은 상당한 꿀팁을 포함하고 있으니 잘 들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카페 빌런썰과 카페 알바 되쉬하는 꿀팁을 들고 왔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사연이라기보다 자칭 연애 박사로서 꿀팁을 들고 왔습니다. 그건 바로 남자친구에게 안 차이는 법이랍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꿀팁 들어갑니다잉. 먼저 첫 번째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저는 매일 만날 때마다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 누가 이렇게 사랑스럽지? 이런 식으로 거의 유치원생 취급을 해요. 조금만 잘해도 이거 어떻게 했어?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오바삼바 호들갑을 떨면 엄청 좋아하고 다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제로 더 잘하게 된답니다. 두 번째로 여자친구 입장에서 힘들거나 하기 싫은 일을 남자친구가 하자고 할 때 먹는 걸로 유도하세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등산을 가자고 해서 올라가다가 예상외로 너무 힘든 경우 오빠 내가 설마 이런 데 좋아할 줄 알고 데리고 온 거야? 아유 땀만 나고 찝찝하고 진짜 짜증나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빠 나 너무 힘든데 우리 뜨끈한 백숙이나 먹으러 갈까? 이런 식으로 먹는 것을 섞어 말하시면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다 들어준답니다. 이거 자, 세 번째로 남자친구가 취미를 너무 오랜 시간 즐겨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 뺏는다면 개빡치지만 존중해 주세요. 만약에 게임을 한다고 하면 지금 게임이 넘어가냐?
그냥 뒤질 때까지 게임이나 해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게임 한 판만 하고 나랑 통화하자. 꼭 이기고 와야 돼 라고 오히려 취미를 응원하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혹시 연락이 안 오면 그냥 차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네 번째로 고마움을 많이 표현하세요. 만약 남자친구가 데이트 코스를 짰을 경우 야, 이런 예쁜 곳을 데리고 와줘서 너무 고마워. 자기 최고! 자기가 내 남자친구여서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식으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많이 하면 아부처럼 보여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째로 보상을 주세요.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남자친구 앞에서 긴장이 풀려 외부에서 받은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타입입니다. 눈물은 제가 참아보려고 해도 참아지지가 않아서 정신과도 가보려고 했는데 정신과 가격을 보면 갑자기 자연 치유가 되더라고요. 눈물이 싹 그쳐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저는 정신과 가는 비용이다 생각하고 남자친구 앞에서 울면서 들어줘서 고맙다고 기프티콘을 사주고 최근엔 애플워치를 사줬어요. 그리고 꼭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면 된답니다. 이랬더니 남자친구가 계속 울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본인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보상을 주고 본인도 화나 눈물을 줄이는 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해해 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빙빙 돌려 말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화났는데 나 화 안 났어? 라던가 왜 화났냐는 질문에 아니 그냥 오늘은 좀 그러네 라고 상황을 회피하지 마세요. 감정은 참을수록 더 커지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지칩니다. 그냥 차라리 화내더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출하는 게 관계 개선에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이러한 상황을 계속 거쳤는데도 상대방이 똑같이 문제를 계속 일으킨다면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그 남자를 부른 당신의 탓입니다. 저도 이때까지 모든 데이트 코스를 짜면서 한 번씩 울컥울컥 감정이 올라왔어요. 얘는 나랑 가고 싶은 곳이 없나? 근데 방법을 찾았답니다. 남자친구의 장점을 매일매일 3가지씩 최근 1년 동안 썼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보다 고마움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장점을 쓰지만 남자친구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나의 자존감도 신기하게 쭉쭉 올라간답니다. 1년 동안 다 채우면 선물로 줄 예정이에요. 이렇게 총 6가지 꿀팁을 들고 왔는데 결론은 애플워치인 걸까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최수종 같은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최수종이 되는 게 더 빠르대요. 이상 최수종 호소인의 꿀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여친에게 차이지 않는 법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 여자랑 남자랑 요구하는 게 또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주펄님이 생각했을 때 남자 입장에서 효과 있는 방식인 것 같나요? 그리고 꿀팁 카테고리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 꿀팁, 알바 꿀팁, 공부 꿀팁, 각 지점별 알바생이 추천하는 메뉴 꿀팁들이 다양하게 올라올 것 같아서요. 신청곡은 주펄님께서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제가 남자 입장에서 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 다 맞는 말이에요. 칭찬을 많이 해줘라. 그리고 먹는 걸로 유도해라. 그리고 취미를 존중해줘라. 고마움을 많이 표현해라. 보상을 줘라. 빙빙 돌려 말하지 마라. 이거 다 전부 너무 맞는 말인데요? 너무 맞아요. 진짜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죠. 반대 입장에서 이게 차이지 않는 팁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인간을 대하는 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을 대하는 팁도 아니고 그냥 인간에게는 이렇게 대해야 돼요. 사실 모든 사람이. 이러면은 정말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이 될까. 그 꿀팁 카테고리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요. 제가 카테고리 만들겠습니다. 꿀팁 정말 감사드리고 신청곡은 제가 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 틀도록 하겠습니다. 아서투 유니온의 Think About You였습니다. 이 노래는 20년이 됐는데
어제 나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참 좋은 노래입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쭈펄님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펄밤을 듣고 또 듣고 하는 23살 펄순이입니다. 언젠가 사연을 써봐야지 다짐만 하다가 이제야 용기 내어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오늘 가족 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이른바 눈썹 칼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와 이모는 마치 친구처럼, 아니 그 어떤 친구보다도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차로 4시간을 꼬박 달려야 할 만큼 멀리 떨어져 사는 지금도 매일같이 전화통화를 하거나 2달에 한 번씩은 왕래를 하곤 하시지요. 제가 미취학 아동이던 시절, 그때는 서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거의 매일을 이모네 가족과 함께 먹고 자고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 거실 불을 끄고 엄마와 이모가 이불을 깔아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모가 웬 막대기 같은 걸로 엄마의 눈썹을 문지르고 있던 것입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눈썹을 문지르던 그 모습이 너무도 재미나 보였기에 저는 나도! 하고 여느 미취학 아동처럼 일단 요구를 했더랬지요. 물론 엄마와 이모는 제 눈썹을 깎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애들은 눈썹을 깎을 필요가 없다는 이모의 설명이 너무 타당했기에 저는 더 이상 조를 의지를 상실해버렸고 엄마와 이모의 단란한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만 보았죠. 물론 조르지 않았을 뿐이지 눈썹 칼을 단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이모가 모두 잠들 때까지 자는 척을 하며 적당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른들의 숨소리가 차분해지고 나서도 꽤 오랜 시간을 숨죽여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고 저는 도파민 풀 충전인 상태로 이모가 화장대 서랍에 넣어둔 눈썹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칼날로 제 눈썹을 막 문질렀답니다. 그런데 막상 직접 해보니 별로 특별한 것도 없고 딱히 재미도 없고 뭔가 이상한 것 같고 한밤중이라는 생각이 들자 문득 겁이 났습니다. 저는 눈썹 칼을 제자리에 넣어두곤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개운하게 자고 일어났는데 집안의 분위기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른들이 보기에는 어린애 눈썹이 하룻밤 사이에 몽땅 빠져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화장대의 거울을 본 저는 단박에 알았습니다. 아, 눈썹 칼이 이런 거구나. 급기야 저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집 근처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고 병원에 이르기까지 저는 생애 처음으로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아, 이거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데 언제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무슨 병 걸려서 빠진 줄 아셨나 봐. 결국에는 진실을 고백하지 못한 채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귀에 체온계도 꽂아보시고 가슴에 청진기도 대어보시며 소아과에서 의뢰하는 것들을 진행하셨습니다. 저는 제 귀에 체온계가 꽂히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못 말한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열 때문에 눈썹이 빠졌을 수도 있다며 열심히 설명해 주셨고 저는 큰일 났다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선 후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저는 어젯밤 눈썹 칼을 몰래 썼다는 사실을 눈물 콧물과 함께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엄마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곧바로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눈썹 칼 사건의 내용을 모두 공유하셨지요. 여기까지가 미취학 아동 시절의 눈썹 칼 사건입니다. 이제는 눈썹이 유난히 검고 수치많은 대학생 펄순이가 되어서 여전히 손재주가 좋으신 이모에게 종종 눈썹 정리를 맡기곤 한답니다. 주펄님과 펄떡이 분들도 눈썹 칼을 사용하시는지요? 사용하신다면 모두 조심조심 미셔서 저처럼 민둥 눈썹을 갖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산울림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부탁드립니다. 펄밤 최고!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산울림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였습니다. 노래가 나오는 동안에 도네이션이 하나 왔군요. 낑낑깡깡님, 펄하 펄디 5년 만에 드디어 제가 캐릭터 원화가가 되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준비생 동안 참 많이도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도네이션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캐릭터 원화가라니. 그림을 도대체 얼마나 잘 그려야지 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요. 회사 생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뮤직을 좋아하는 무직 펄떡이입니다. 이야, 이 라임이 뮤직을 좋아하는 무직 펄떡이입니다. 저의 흑역사 사연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모종의 이유로 비뇨기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일단 비밀로 해두겠습니다. 알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근처 비뇨기과에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앉아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곳은 피부과 진료도 같이 하는 곳이라서 여성 손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병원이 좁은 편이라 제가 접수할 때 말하는 내용이 모조리 그들의 귀에 들어가겠구나 싶어서 약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문제는 접수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접수하려고요. 간호사 누나. 네, 안녕하세요. 어떤 걸로 오셨어요? 그 질문의 순간 제 머릿속은 마치 디도스에 걸린 듯하였고 끝없는 고민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부위를 알려달라는 건가? 다른 손님들이 이렇게 가까운데? 성기 때문에 왔다고 해야 하나? 살면서 성기라는 단어를 입으로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거창하고 이상한데? 그렇다고 고추 때문에 왔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 어떡하지? 2초 동안 저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며 마치 대인배인 것처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식기요. 그러자 접수원분이 쓴 웃음을 지으며 비뇨기과 진료 맞으신 거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불싸. 그 간호사는 그냥 피부과로 온 건지 비뇨기과로 온 건지를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 공간에 있던 사람들 중 마치 저한테만 생식기가 달려있는 것 같아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성기의 호칭 때문에 곤란했던 저의 흑역사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당시에 많이 들었던 삼보 마스터의 우타고에요 오코레입니다. 삼보 마스터의 우타고에요 오코레였습니다. 이 노래 제목 뜻은요, 노랫소리여 울려 퍼져라,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노래가 아주 뭐랄까요, 좋은데요? 경쾌하고. 2005년 노래였습니다. 20년 전 노래였고요.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펄 톤으로 읽어주세요라고 돼 있어서 읽었습니다. 펄밤을 최고로 사랑하는 펄떡이입니다. 펄밤에 재밌는 사연 하나 더 해보고자 글을 남겨요. 장르는 펄떡 펄순이들에게는 일상물이자 주펄님에게는 판타지겠네요. 미용실.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동네 미용실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처음 간 미용실에서 빠마를 한 김에 그동안 다녀본 동네 미용실에 관해서 몇 자 적으려고요. 펄떡펄순이들은 다음 타입의 미용실들 중에 어디를 가실 것 같은지 상상하시면서 들으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타입 A. 오늘 그곳을 처음 간 이유는 외부 플래카드에 적힌 아침 파마시 20% 할인 문구 때문이었어요. 조조 할인처럼요. 마침 빠마할 때가 되었거든요. 전화로 예약 후 방문하니 1인 샵. 사장님은 분주해 보이셨고 때문에 예약 시간보다 20분이 지나서야 시술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은 20대 중반인 저보다 한 20살, 30살 정도 많아 보이는 삼촌이었는데요. 시술 처음부터 반말로 말씀을 건네시더라고요. 1인 샵이다 보니 전화 응대, 다른 손님 시술 등이 제 시술 중간중간에 겹치기도 하였고 서비스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술 종료 후 결제 타이밍, 파마값 4만 원에 모닝 파마 20% 할인돼서 32,000원. 오호라. 서비스가 납득이 가는 가격이었습니다. 타입 B.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는데 직원분들이 간단한 코스튬, 머리띠 등을 하고 계셨고 10분이 넘는 직원이 계셨는데 중간급 이상 되어 보이는 직원분들은 각각 무전기를 차고 계셨습니다. 매장이 그렇게 넓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자리에 앉으니 커피 or tea를 물으시고 티를 선택하자 여러 종류 티의 샘플러를 시향할 수 있게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후 전문 샴푸팀에게 샴푸를 받고 시술에 들어가자 제가 한 펌이 일종의 특수 펌? 스핀 스왈로 펌이라 손이 많이 가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메인 디자이너 쌤 말고 보조 쌤들도 오셔서 총 3분이서 시술, 머리에 롤 말기를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남네요. 시술 금액은 처음으로 6자리, 즉 10만 원 이상을 지불해 본 곳. 이것도 첫 방문 할인을 받은 금액이라는 거. 자, 타입 C입니다. 나는 지금 32,000원이 싼지도 모르겠고 10만 원 넘는 게 비싼지도 모르겠어. 감이 안 온다. 아무튼 타입 C. 유명 프랜차이즈 느낌을 내는 동네 미용실입니다. 이 타입의 미용실들은 참 많이 다녀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서비스와 퀄이 보장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대부분 첫 방문 할인 이벤트가 있기에 여러 곳을 방문해 보는 거죠. 앞선 B타입에 비교하여 특징을 조금 나열해보자면 여기는 T 샘플러 대신 보통 동서식품 티백에 차를 내어주시고 직원분들이 많게는 5분, 적게는 2-3분이 계십니다. 시술 가격은 보통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입니다. 남자 파마 기준. 자, 정리 들어갑니다. 타입 A, 동네 미용실, 최저가 32,000원, 서비스 별점 2개 반. 타입 B,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 최저가 10만 원 중반, 서비스 별점 4개 반. 타입 C, 프랜차이즈 스타일의 동네 미용실, 최저가 5-6만 원, 서비스 별점 3개 반. 아참, 시술 중 스몰 토크는 디자이너 쌤과 시술 받는 고객 스타일에 따라 모두 다르게 굳이 적지 않았고요. 시술 결과는 해완 어리기 때문에 굳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은 어디서 받으나 대동소이라는 뜻. 펄떡 펄순 여러분은 어떤 미용실을 선택하실 건가요? 신청곡은 밴드 실리카겔의 시험적인 사운드가 돋보이는 베이비 페이스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미용실 가본 게 블루클럽 5,000원일 때 간 게 마지막이거든요. 한 20년 전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 가격을 들어도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감이 전혀 안 오는데요. 채팅창으로 좀 알려주시면. 요즘에 10만 원, 20만 원 기본이에요? 진짜요? 남자 10이면 엄청 센 거라고요? 이거 의견이 다 다르네.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웃긴 짤방을 봤거든요. 그 남자 여자 미용실 차이인데 남자는 막 완전히 무슨 막 수염 덥수룩하고 머리도 완전 덥수룩하고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머리가 완전히 깔끔해지고 수염도 싹 사라지고 했는데 5만 원이야. 근데 여자는 그 들어갔을 때랑 나왔을 때 사진이 똑같은데 20만 원이야. 아, 이게 그냥 약간 풍자하는 그림이었어요. 원래 좀 비쌉니까, 여자가? 그래요? 아, 약간 그런 게 있나 보네, 좀. 그렇구나. 아무튼 저는 뭐 제 미용실가 맡겨가지고 그 강아지 미용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미용한 영상 또 어제 올렸고요.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신청해주신 실리카겔의 베이비 페이스 듣겠습니다. 선인 얼마냐고요? 얼마더라?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알아볼게요. 실리카겔의 베이비 페이스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왕심리로 날아온 편지를 종종 들으며 버텼던 군 생활이 어느덧 끝을 맞았고 펄밤과 함께 복학을 시작한 지도 1년 반이나 되었네요. 시간이 정말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은 저의 군 생활 이후 복학하기 전 6개월간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옷가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때는 무더운 여름. 전역을 한 지 얼마 안 된 저는
조금이라도 사회를 맛보고 싶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이제껏 한 알바라고는 편의점 야간밖에 없었고 기술이라면 그나마 취사병 생활을 통해 얻은 칼질 정도만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배부른 마음으로 지긋지긋한 요리는 한동안 다시 안 하겠다는 일념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옷가게에 지원했고 덜컥 붙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당연히 전역 후 첫 사회생활이라 실수투성이었고 옷이라고 온 군대식 팬티 접기만 해본 제가 적응을 하기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무서웠던 매니저님이 계셨지요. 그 매니저님은 매 눈으로 항상 저를 주시하셨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만만한 제가 타겟이었죠. 팔떡씨, 방금 봉투 계산 안 하셨는데 100원 벌 기회를 놓쳤네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시간은 지나 다른 직원분들의 배려와 친절로 금방 직원 내에서 어울리게 되었고 일도 어느 정도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보통 저희는 마감을 할 땐 문을 닫아놓은 채 틀어놓고 싶은 노래도 틀고 수다도 자주 떨었는데요. 매니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터치를 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저는 2층 청소 담당이라 2층 청소를 마친 채 옷을 창고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마감 전 마지막으로 직원 할인을 받기 위해서였지요. 1층으로 발걸음을 향하며 저는 이렇게 크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진상이요. 본인을 말한 거였죠. 근데 1층에 정말로 마지막 손님이 있었던 겁니다. 1층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분위기는 싸해지고 저는 2등병이 된 것 마냥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말만 반복했고 손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 뒤에는 매니저님한테 신나게 털렸던 것만 기억납니다. 좋았던 알바의 기억 중 유일하게 아픈 손가락이었던 기억입니다. 여러분은 첫 사회생활 실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억은 추억이 되었나요? 신청곡은 그때 당시 매장에서 울렸던 노래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입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 나 너무 아찔해 진짜 너무 아찔해요. 얼마나 식은땀이 났을까 진짜. 자, 노래 들으면서 잊어버리죠.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였습니다.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참 충격적이었죠. 말 맛이 너무 살아있는 노래.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절 제발 해달라고요?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자, 안녕하세요 주펄. 항상 라디오 잘 듣고 있는 펄순이에요. 오늘은 중학생 시절 겪은 잊지 못할 흑역사가 있어서 보내요. 그때 제가 로맨스 소설에 미쳐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19금 소설로 넘어가게 됐죠. 그 중에서도 박수정 작가님의 미로는 후회남 플러스 19금 조합으로 전설이라길래 꼭 읽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책이 도서관에서 항상 대출 중이었다는 것. 대기 줄까지 꽉 차 있었지만 전 포기하지 않고 틈틈이 사이트에 들어가 결국 웨이팅에 성공. 드디어 대출 가능 알림이 떴고 저는 점심시간에 밥도 대충 먹고 교복을 입은 채 도서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보통 도서 웨이팅을 걸어놓으면 미리 사서분이 책을 준비해 주시기에 바로 사서분께 제 이름을 말하고 책을 가지고 오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2층 열람실로 올라가 떨리는 마음으로 사서분께 말했죠. 펄순이요. 아, 네. 미로 책 맞으시죠? 하시더니 뒷선반을 한참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다 옆에 계시던 다른 사서분께 묻습니다. 미로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러자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날아온 대답. 아, 그 책 19금 코너에 있어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서분 세 분이 동시에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네, 전 분명히 교복 입은 여중생이었거든요. 정적이 흘렀고
사서분은 말없이 19금 코너에서 책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뇌정지. 그 이후로는 책을 들고 학교로 돌아간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로는 정말 재미있고 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초딩 때 야한 만화 그리다 엄마한테 들킨 야망가 사연의 주인공이랍니다. 아이씨, 또 왔어. 왜 자꾸 저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전 그냥 호기심 많은 평범한 여학생이었을 뿐인데 지금은 그런 19금 컨텐츠엔 무덤덤한 평화로운 성인 여성으로 잘 살고 있답니다. 신청곡은 요즘 빠져있는 진격의 거인 OST 악마의 아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어쩐지 너 같더라 라고 역시 이런 거 할 사람은 당신뿐이야 라고. 예, 참 대단하십니다. 진격의 거인의 악마의 아이 듣겠습니다. 악마의 아이였습니다. 아, 진격의 거인 애니메이션도 한번 언제 봐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재밌다는데 제가 아직 그 엘렌이 주인공이 저기 조사병단 들어가는 데까지밖에 못 봤거든요.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이게. 언젠간 볼 기회가 있겠죠. 자, 오늘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과 함께는 이악물고 안 봤지만 펄님은 좋아하는 애청자입니다. 20대까지는 사랑에 많이 울고 뜨거웠지만 30대 중반대의 나이가 되어가며 사람에 대해 기대도 하지 않고 편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펄 형님과 같은 ISFJ의 MBTI를 가진 저는 동창 모임에서도 항상 내 사람들을 챙기며 좋은 사람인 양 행동하였고 그 덕분인지 주위 친구들은 다정한 제가 솔로 라이프를 즐기는 걸 시기하였습니다. 자유에 대한 시기였을까요? 사람 좋은 척하며 지낸 덕분일까요? 친구 와이프 중 한 명이 소개팅을 해주었습니다. 2024년 겨울 멈춰있던 제 심장은 다시 뛰게 되었고 소개팅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연상인 그녀였지만 수줍음도 많은 그녀였습니다. 평소 외향적이지 않은 저였지만 어떻게든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자 단연간 침퍼를 보며 장착된 개그를 쉴 새 없이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강적이었기에 희미한 미소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애교도 많이 부리고 연락도 표현도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워졌고 지난 추운 크리스마스에 경포대에서 대게 먹고 되게 좋은 밤을 처음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거리 상관없이 여행을 다니며 주말에 집에 박혀만 있던 제 삶은 변하였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고 3월에 평소 먼저 말을 꺼내지 않던 그녀가 할 말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2세가 생겼습니다. 저는 계획한 임신이 아니어서 그런지 바로 결정이 어렵더군요. 하지만 그녀에게 불안감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저의 준비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임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되면 승낙해달라 하였고 2주 뒤 그녀도 승낙했습니다. 이미 6주차가 지났기에 급하게 결혼식을 하기보다는 같이 합칠 집을 먼저 구하려 하였고 애를 낳고 결혼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인사를 드리려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모님과 평소 굉장히 사이가 좋고 부모님을 잘 챙기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믿고 제가 하는 거에 대해 인생에서 결정할 때 단 한 번의 간섭이 없었습니다. 인사드리러 간다 하니 처음 저의 부모님은 알겠다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어머니가 그녀에 대해서 하나하나 묻더니 구시대적인 요소를 들이대며 그녀를 비하하며 결혼을 반대하였습니다. 저 또한 미래를 그려 나아가는 과정에서 막말을 듣다 보니 그러면 연을 끊겠다고 하였습니다. 인사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연을 끊겠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매일 몇십 통의 전화를 하며 저주를 퍼붓고 계십니다. 저는 지쳐가게 되었고 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폰으로 똑같이 행동하셔서 아버지 번호도 차단하였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로 안 풀릴 게 뭐가 있나 싶겠지만
저는 상대방의 행동에서 타협의 의지가 아닌 굴복만을 원하는 걸 보았고 그냥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요. 2달 동안 핸드폰에 남겨진 소리샘과 미수신 전화 목록만 보며 괴로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와이프와 아이가 있고 갑작스럽게 연을 끊는 부모님이 있어 평탄한 제 인생에서 최근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잘 해결하고 새로운 가족을 잘 꾸려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해피엔딩이겠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 나쁜 아들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주위에서 욕을 하더라도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급변한 변화이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만큼 스스로 확고하게 생각하고 강하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잘하는 남편이 될 거라고 약속해주고 싶고 6개월 뒤 만날 저희 아이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신청곡은 저의 또 하나의 진정한 행복인 콜드플레이의 Hymn for the Weekend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야, 이거 참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제가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길레르모 델 토로가 만든 피노키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거기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부모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자식에게 한 말은 그게 하루만 지나도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뭐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저는 부모님도 아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결국은 진심을 확인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 또 얼마나 이쁜데요. 그거 또 그 행복을 그 3대가 모이는 그 행복을 꼭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신청해 주신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이는 축복입니다. 정말 다 풀릴 거고요. 그 가정의 화목이 깃들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펄이었습니다.